네, 첫 번째 오늘의 정찰 토픽입니다. 사퇴 압박받는 조희대, 이재명 급소치된다. 반격이 있어야 되겠죠. 반격.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몰락하고 이재명 천국, 좌파 나라, 장기 집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격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치면은 장동혁과 조희대죠. 근데 오늘 장동혁은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탄핵, 하야 여기까지 하기 시작을 했고 재판 속행.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대법관이니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오늘 퇴근길에도 기자들이 막 물었는데 일단 침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행동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일단 오늘 이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이 중점적으로 지금 총지휘를 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그때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이게 도화선이 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눈에 가시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 이 대선 전에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정확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좌파 정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러 후보를 교체를 하려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한 게 아니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때 대선 전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이재명 이 상태로 그냥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선거법이 1심에서는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났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 전에 이걸 좀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는 그 심리 날짜를, 선고 날짜를 앞당긴 겁니다. 앞당긴 것도 아니고 정상대로 한 거죠. 뒤로 늦추지 않고, 대선 뒤로 늦추지 않고 정상대로 한 거죠. 그리고 결과는 모르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이렇게 하자고 그대로 가는 대법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선고 날짜를 정했고 선고 결과 10대 2, 10대 2로 유죄. 이것은 대법관들이 판단을 한 것이죠. 2명 또 있었지 않습니까? 무죄. 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괘씸죄가 걸려서 조희대를 퇴진을 시키자. 이런 이 좌파 정권이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보복이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희대 체제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대로 있으면은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면은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사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법원장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임 부장판사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됐죠. 그 42명이 모인 법원장 회의에서 선임 부장판사 한 사람이, 아니, 솔직히 이거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게, 사법부를 무시하고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기현 판사가 그대로 재판하면은 무죄 나올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희대 체제에서,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면은 그 가능성이 살짝 높지는 않지만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구속 취소를 하면서, 그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면서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를 했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상급법원에서 기각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판결을 하면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이 내란 혐의가 1심에서라도 무죄가 선고가 되면은 엄청난 타격을 받죠. 지금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희대 대법원 체제를 법원의 조희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희대 이 대법원장 체제가 그대로 가서 이 힘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이제 대립각을 계속 가지고 가면은
중단된 5개의 재판을 속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제가 연시에 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 말씀을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내년 2월달 되면은 법관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판사들 정기 인사. 그러면은 2월달 되면은 지금과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재명 지지율이 확 떨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자, 2월달 되면은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도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12월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했죠. 12월까지 심리를 종결을 하면은 1월쯤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빨리 이 사건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특별재판부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죠. 겉으로는 무슨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침대 재판하느냐, 정청래가. 왜 이렇게 질질 꺼내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 말대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이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검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립니다. 1심까지. 새로 재판부를 만들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왜 침대 재판을 하느냐, 이게 이유가 아닌 거죠. 속셈은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그 12월에 결심을 한다고 했으니까는, 심리를 종결을 한다고 했으니까는, 그게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맡겨놓으면, 그래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재판 속행도 지금 5개 재판부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이 재판을 중단시킨 게 아니죠. 5개 재판,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또 서울고법, 이 5개 재판부에서 각각 알아서 엎드린 거죠. 저슬이 퍼른 정권 앞에서 알아서 판사들이 다 엎드렸죠. 5개의 재판부, 그러니까 합의 보니까는 15명의 판사가 다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서슬이 퍼를 때니까는 엎드렸다. 헌법 84조 해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그런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재판을 중단시켰던 법원이 다시 재판을 속행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2월 달에 교체되는 재판부가 몇 개 있습니다. 5개 재판부 중에서 판사들이 교체가 되는, 법관 인사 때.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판사가 정말 사법부를 지켜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지금 속으로는 다 보글보글 끓고 있죠. 이재명 재판 중단하는 게 말이 안 된다. 판사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속도 말로 총대를 메고 재판을 속행을 하면은 나머지 4개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니까 고시대 체제를 종식을 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려고 조이대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정청래, 추미애, 원래 추미애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추미애,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 맡았죠. 자기 어떤 체급에 맞지 않는 그런 직책을 맡았는데, 당대표까지 지내고 장관까지 지냈는데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추미애를 앉혔지만, 추미애는 항상 이렇게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 스타일을 과거부터 다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뭔가 도발을 합니다. 추미애는 계속 도발을 하죠. 그런데 그 도발을 하는 게 막 던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좌파 진영에 불리한, 우파에 유리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막 부딪히면서 전쟁을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체급을 막 높여준 게 추미애죠. 이번에도 좀 그런 비슷한 상황이 가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추미애가 이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사퇴해라. 이것을 추미애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니,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추미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했고, 지금은 법사위원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직으로 보면 1개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을 저격을 하는 겁니다. 과거 군사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죠.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당신 나가 하는 거죠. 처음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꺼내던 사람이 바로 추미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미애가 내란범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탁수 역할을 했다. 사퇴해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는 덩달아서 정청래가 나서서 최고위원회에서 오늘도 무슨 이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한 자리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대법원장이 뭐 그리 대단한 자리야? 대통령 위에 있는 거야? 누가 대통령 위에 있다고 했습니까? 사법 정의를 지키는 그 수장인 거죠. 대법원장은 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조롱, 야유까지 합니다. 조희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기현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침대 축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질질 끈다는 이야기인데 재판부 바꾸면 더 끌입니다. 더 끌 수밖에 없죠. 정치적 편향성이 없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대선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빨리 이 날짜를 잡은 것이지, 그리고 혼자 잡은 것도 아니죠. 날짜도 대법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잡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선거법 1심에서 유죄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10대 2가 됐기 때문에, 유죄가 10이 됐고 무죄가 2가 됐기 때문에 이 파기환송이 됐고, 그렇지만 그때 막 급박을 해가지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갔는데 서울고법에서 재판 진행을 못했죠. 그런 상황인데 무슨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편향성을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가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여러 이 스피커들이 쭉쭉 나서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이재명이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 상권 분립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이기도 한 이재명이 조희대 해제인에 대해서 여당 이런 스피커들의 손을 들어주는, 얼마나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도 조희대 체제가 무서우니까 그런 거죠.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본인 재판을 속행을 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를 칠 수도 있고 1심에서. 그리고 공범들, 본인은 빠져나왔지만 공범들은 재판받고 있죠. 재판받고 있는 공범들 빨리빨리 재판 진행해서 유죄 확정을 하면은 그 공범 같이 유죄가 됐는데 본인은 재판에만 살짝 빠져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엄청난 역풍이 그 반향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재명도 강유진을 통해서,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렸는데 강유진 브리핑이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브리핑한 것을 일종의 수정을 하고 속기로 또 바꾸고 막 그 소동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재명의 뜻이죠.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희대 퇴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하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이유와 개연성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참 말 어렵게 하죠.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거, 무슨 권력에도 서열이 있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최고야, 최상이야. 사법부는 간접 선출, 임명이니까는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어. 이런 개변을 했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데 개입을 한다고 해서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입법부의 뜻을 거슬렀으니까는 사퇴해야 된다는데 공감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도 지금 같이 조희대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에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죠.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을 하는데, 거기 이제 법사위 간사로 지금 갔는데 추미애가 판사 선임권도 올리지 않고 또 둘이 맞붙어 있죠.
자, 나경원 그 의원이 추미애를 겨냥을 해서 아니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헌정사에 없는 월권이다.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독재 정권 때도 안 했다. 독재 정권 때도 없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 뭐 성장을 하고 학교를 다녔지만은 그리고 나중에는 뭐 직장 생활도 초기에 그 군사 정권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했지만은 대법원장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 저도 처음 듣습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아니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여러 차례 흔들기는 흔들었지만 뭐 사법 파동도 일어나고 했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대놓고 요구한 일은 없었다.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법원 구성원으로서 참담하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말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곧 겉으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가 논란거리지만 결국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특정 사건의 판결을 빌미로 사법부 수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한 것이 가능한가?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일단 아마 내일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기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코멘트를 받기 위해서, 멘트를 따기 위해서 대기합니다. 뭐 과거에는 기자들이 막 이 정도 되면 대법원장 집 앞에 가서도 막 계속 지켜보면서 이 한마디라도 얻어내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취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퇴근 시간에 주로 과거에는 뭐 뻗치기라고 기자들끼리 뻗치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뭔가 물어볼 게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특히 물어볼 게 있으면 그 정치인 집 앞에 가서 들어올 때까지 뻗칩니다. 뻗쳐서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는. 근데 요즘 기자들은 그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기자회견에서 봤듯이 어떤 맥도 큰 메가리 뭐 속도 말로 메가리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말은 좀 끝으로 갔습니다. 흘렀습니다만 오늘 서초구 대법원 태극길에서 기자들이 이제 붙잡고 물어봤죠. 지금 조희대 당신을 이재명 정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느냐. 대통령실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않고 총관 표정으로 그냥 자리를 떠났는데 이미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로에 섰죠. 여기서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은 저항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캐릭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상당히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해봤는데 상당히 강단이 있다. 강단이 있고 어떤 때 결정을 할 때는 똑부러지게 한다. 물론 이제 그때 왜 파기자판 안 했느냐 그런 비판은 계속 있죠. 파기자판에서 그냥 이재명 자기가 박탈했으면은 이런 상황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문제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 끝까지 마실 겁니다. 지금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야당 때 대법원장을 탄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집권자 입장에서 이 국정을 운영을 해나가는 그 입장에서 대법원장을 탄핵을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역풍을 불러오기 때문에 탄핵 쉽게 못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한다고 해서 그럼 대법원장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킨다.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헌재로 간다. 그 헌재에서 그거 마냥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다시 직무 복귀한다. 뭐 헌재에서 그게 뭐 탄핵에 인용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도 제대로 못합니다. 실제로는 야당 때하고 다르죠. 민주당 여당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탄핵돼서 바로 물러날 이런 것은 없으니까 본인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027년 6월까지입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70세가 법관 정년이 되기 때문에 2027년 6월에 정년이 돼서 나가고 그때까지는 임기가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탄핵을 안 하면은 탄핵을 못 할 겁니다. 이 역풍 때문에. 그러면 계속 자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중대 결심을 할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지만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중대 결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하고 뭐 정치권과 같이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뭐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특별재판부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부를 지키자. 사법부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이제 여론이 확산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에 내년에 법관 인사가 있는 그 시점쯤에서 이재명 재판 속행 분위기가 재판부 안에서 확 일어날 수가 있죠. 법관 인사와 맞물려서 그렇게 되면은 굳이 지금 어떤 대법원장이 선언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갈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자들 재판 그대로 지금 현 체제에서 하는 것하고 또 내란 특별재판부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재판 판사들도 저번에 법관회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 이제 동력으로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모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재판 속행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